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23학번 정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학업과 업무에 유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학업 및 업무에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두 번째는 더욱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의 성격을 갖는 앱입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해당 서비스들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노션입니다. 노션은 메모, 업무, 위키,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올인원 업무 툴입니다. 이 한 문장은 앱스토어의 노션 소개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노션의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직접 자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성능 메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자신이 찾고 관리하기 쉽게 일정이나 과업 혹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각 메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블록 내에 따로 체계적으로 적어둘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메모장 앱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션의 잠재력을 매우 얕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입문자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유용하게 노션 특유의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션을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협업 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션의 진면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와 메모, 문서 작업, 회의 기록 등과 같은 전방면의 업무를 한 앱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노션이 주는 특유의 자율성은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업무별, 개인별, 기간별 등 다양한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과업을 정리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최적의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노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다양한 툴을 지니고 있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노션의 사용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메모와 협업 툴을 넘어서서 개인 블로그, 캘린더, 가계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션 특유의 블록 시스템입니다. 블록이란 노션의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로 텍스트, 이미지, 표 등 페이지에 추가하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노션 내에서 하나의 블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블록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각 블록을 지정하고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접근의 어려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노션의 시작 화면입니다. 노션의 블록 시스템은 넓은 활용 범주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기반이 되지만, 동시에 높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 블록, 데이터베이스, 미디어, 임베디드, 고급 블록이라는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익혀야 하고, 해당 블록들 내에서도 다시 한번 다양한 블록들의 쓰임새를 구분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처음 노션을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장벽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션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기본 요금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페이지 기록 일수, 초대 가능한 게스트 수와 같은 부분에서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많은 기능과 높은 성능을 요구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요금을 모든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노션을 추천하는 이유는 한번 익숙해지면 압도적인 범용성과 효율성을 자랑하고, 특히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애플리케이션은 원색입니다. 원색은 바로가기 자동화를 통한 강박적인 앱 습관을 없애고 시간에 대한 제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는 원색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기에 저희 개인적인 사용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교양 수업 발표 준비의 일환으로 도파민 디톡스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과 쇼핑 콘텐츠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 사용을 완전 봉쇄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원색입니다.
원색은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에게 호흡 운동을 장려하면서 이성적으로 앱 사용에 대해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화면에서 보여주는 문구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화면이 짧으면 3초에서 길게는 60초 동안 지속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상황에서 혹은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강박적으로 앱을 킨 상황에서 해당 문구를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 원색의 개발자들의 의도입니다. 저는 일주일간 인스타그램에만 해당 기능을 적용해 보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강박적인 인스타그램 접속을 17회 막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매일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활용해보면서 체감한 원색의 최대 장점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강박적인 앱 사용 제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목적과 제한 시간이나 방식 등과 같은 사용자의 자율성 사이에 균형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원색과 비슷하게 애플리케이션 제한 기능을 통해 도파민 디톡스와 시간 제어 능력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사용자의 자율성을 너무 존중해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무 강박적으로 다가와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색은 사용자에게 호흡 운동을 장려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질문을 던지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목적을 달성해냅니다. 특히 목적 달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주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도파민 디톡스 혹은 시간 제어 능력 향상 캠페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무료 버전의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호흡 운동을 설정할 수 있는 앱의 최대 개수가 2개이고 의도적인 앱 전환을 감지하지 못해 번거로운 상황이 다소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를 비롯한 다른 제한들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년 15,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원색과 같은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서비스에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완벽한 도파민 디톡스를 이루어내기에는 어렵다는 점과 점진적으로 시간에 대한 제어 능력을 키우기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되어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한 2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의 생산성 향상과 목표 달성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